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지망생들에게 쓰는 편지 최진석입니다.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개그맨 지망생의 소개도 이렇게 자세히 제가 들어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 소개만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KBS 도전 60초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 당시 폭소클럽이라는 유명 개그 프로그램에 재밌는 사진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지원해 봤는데 폭소클럽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도전 60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성우 장정진 씨를 보기도 했고 블랑카로 유명했던 정철규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철규 씨는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는 개그맨 지망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확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진행자는 그때 아나운서 강수정 씨와 남희석 씨, 탁재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프로그램 작가가 저에게 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강수정 씨가 좋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강수정 씨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방송상 그렇게 컨셉을 요구하는 것이죠. 컨셉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응했습니다. 그때 강수정 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이렇게 전했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방송은 시청자들의 재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건 완전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연출을 하더라고요. 개그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사실만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은 개그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각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뉴스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2주일 정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방은 엄청 어질러 놓고 쓰레기는 막 여기저기 나뒹굴고 늦잠을 자서 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머리는 막 등 채로 이렇게 피아노 전문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벨소리가 밖에서 띵동 울리길래 그 상태로 막 슬리퍼 신고 털레털레 이제 대문을 열었는데 대학 시절 아주 퀸카로 소문난 여자 후배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리는 막 양옆으로 붕 뜨고 뭐 또 아무렇게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녀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대학 졸업 후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고 방학 때 틈틈이 피아노 수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뛰어가서 머리라도 이렇게 감았었는데 1분이 1시간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해드린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여자 후배는 울산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건 제가 웃기려고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 후배는 예쁘면 예쁘다고 할수록 글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 재밌어져요.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을 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만약에 바라봤다면 저는 조금 덜 지저분했을 수 있고 그 여자 후배는 기대치보다 조금 덜 예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영상을 그 여자 후배가 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그맨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여학생이 예쁘다는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예쁘다며 이렇게 따지고 들어왔을 때 예쁜데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뻥을 치는 게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이야기가 너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동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재학 중이었는데요. 3월에 개콘을 보다가 KBS 공채 코미디언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공고가 떴어요. 그때 제가 바로 지원을 했고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갑니다. 20살 때 본 시험에서 매우 운이 좋았던 거죠. 아마 3차까지 올라왔었던 사람 중에서는 제가 최연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보통 1000명 이상 지원해서
1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본편에는 그때 당시에 시험장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가 바로 다음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던 상황이라 하루 차이 때문에 또 다시 뭐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날 자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연세대 부근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이제 푹 자고 일어나 보니 1시더라고요, 1시.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찜질방 컴퓨터를 켰는데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안 나 있었어요. 대구에 가든지 서울에 있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 발표가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당황해서 이제 방송국에 막 전화를 걸어서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는 이제 1시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뭐 떨어졌겠지, 뭐 떨어져서 연락이 안 오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그때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저희 과 여학생이 막 문자가 와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그렇게 아무튼 여학생과 문자가 끊기고 2시가 되어서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제 컴컴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는 게 서울은 오후 2시인데도 이렇게 하늘이 어둡나? 이렇게 생각하고 찜질방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시간에는 버스 운행을 안 하는데 전 그 말 딱 듣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서울에는 오후 2시에 버스 운행을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오후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더라고요. 제가 개그맨 시험 2차 시험을 치고 너무 피곤해서 점심으로 낙지덮밥 한 개 탁 먹고 오후 4시에 찜질방에 가서 바로 쓰러져서 잤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을 나왔고 밖에서 다시 기다리다가 이제 첫 차를 타고 대구에 돌아왔는데 2차 합격자 발표가 제 명단에 2차 합격자 발표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서울에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차 시험장 분위기는 좀 어땠냐면 2차 시험과 좀 많이 달랐어요. 2차 시험 때는 선배 개그맨들이 나와서 꽤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3차 때는 분위기가 싸늘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개콘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시험을 보러 왔었습니다. 당시에 개그맨 변기수 씨는 이미 개콘에 코너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폭소클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김지옥 씨나 이동윤 씨, 유민상 씨 이런 유명 개그맨들이 저와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봉선 씨도 그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개그맨 시험을 치러 간 입장이고 그분들도 개그맨 시험을 치러 온 입장이지만 오히려 제가 막 사인을 받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개그맨이 개그맨 시험을 치러 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개그맨 김기열 씨가 제 바로 앞번호라서 점심 식사를 저와 함께 같이 가서 분식점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기열이 형은 저보다 이제 5살이 많은데 그때 저에게 심사위원들이 많이 웃어서 기열이 형이 야 진성아 너 이번에 합격하겠네? 이런 말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심사위원들을 웃기기가 매우 힘든데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그게 쌈마이라고 하죠. 일본어인데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그맨들이 이런 일본어를 보편적으로 써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뭐 하나하나 단어를 번역해서 뭐 복선, 떨구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쌈마이가 뭐냐면은 마키루드 발음이 왜 이러지? 막 휘두르다가 한 대 터진 거예요. 예. 뭐 오락실에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킹 오브 파이터나 철권을 뭐 하거나 그런 격투 게임을 할 때 아주 잘하는 친구는 보면 어디서 어떻게 피하고 뭐 기술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다 눈에 읽으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은 대충 잘하는 사람은 간파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 있죠. 예, 격투 게임 처음 해보는 사람은 막 아무데나 할겨요. 예, 아무데나 할기니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한 대 딱 맞으면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처음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하죠. 사실 이제 그때 시험은 제가 그렇게 해서 터진 웃음이에요. 운이 좋아서 뭐 최종 면접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나가고 제가 대기실에 혼자 있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별로 안 나오고 싶어서 대기실에 혼자 탁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개그맨들이 막 쭉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개그맨 선배 이제 선배 개그맨이 후배 개그맨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야 웃지 마 웃지 마 뭐 웃고 다니지 마 이렇게 공개를 잡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저는 어떻게 있었냐면 대기실에 보면 의자가 길쭉한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개그맨들이 제가 있는지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이제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3차 시험까지 가면 이제 거의 합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죠. 저는 그때 의자 밑에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앉았다 일었다 막 고민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도 또 뭐 너무 무겁고 또 심각한데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말을 꺼내기도 이제 타이밍을 못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한 개그맨이 저를 발견하고 여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 하면서 저를 밖으로 보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3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도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너무 유명한 개그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제가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K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인석 씨죠? 뭐뭐뭐 작가입니다. 이번 저희가 개그사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공채에 아깝게 떨어져서 한번 방송 출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작가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뭐라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뭐 이렇게 했죠. 당연히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간 게 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냥 출연시켜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전화 받고 올라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뭐 다 거기 출연을 올라간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올라갔는데 시험을 치게 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저를. 2주 뒤에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또다시 갔는데 또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3번 만에 제가 합격을 해서 개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간 거기 합격했으니까 KBS 방송국과 KBS 방송국 산하에 있는 소극장에 출퇴근하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3년 KBS 도전 60초가 제 첫 데뷔였지만 2005년 개그사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저는 데뷔라고 보통 말하고 다닙니다. 둘 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긴 했어도 개그사냥은 그 시스템 자체가 개그 콘서트나 폭소클럽의 메이저 프로그램에 비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디션하고 출연하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네, 아무쪼록 그렇게 보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작성하고 다음 편 오리엔테이션 2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